형법상 범죄 유형은 그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형법은 목적이 군기 유지, 전투력의 보존과 발휘에 있기 때문에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군인 관련 범죄 중 비중이 큰 것과 자주 발생하는 범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군형법 강론을 공부할 때 그 구성 요건과 처벌로 나누어 분석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조사한 판례를 발표하고 그것을 같이 생각해보는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인터넷 강의 특성상 내 설명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면 강의보다는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학생 여러분들의 각별한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반란죄입니다. 군형법 5조는 반란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도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내란보다 반란의 경우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5조에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고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개는 사형이고 또 그 밑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도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하는 것이죠. 형법은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단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수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그 밑에 가담 정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죠. 반란죄의 주체는 군인 또는 준군인입니다. 작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조직적 집단을 말합니다. 한 지방의 안전을 해하는 등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조직적 집합을 작당이라고 합니다. 병기란 일체의 무기를 말합니다. 흉기보다는 좁은 개념이죠. 병기를 휴대하면 되고 그것을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반란이란 국권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일체의 반항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 협박 등 범죄에 국권에 대한 반항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부과된 것이므로 따로 폭행,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고 반란죄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반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즉 국가 권위에 반항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병기를 휴대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군형법은 참여자의 지위에 따라서 형의 경중을 두고 있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그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그 밖의 군용물을 탈취한 사람은 반란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란의 목적을 가진 목적범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란이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군용물 탈취대를 군용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당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죠. 즉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조직적 집합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용물이라 하는 것은 군용으로 제공되거나 사용되는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군용에 제공하고 있으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탈취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 배제해서 이를 자기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의 처벌은 반란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합니다. 즉 참여자의 지위에 따라 형의 경중을 두고 있고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제8조는 반란의 예비음모, 선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란을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이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이러죠. 선동한 사람도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반란죄나 반란 목적 군용물 탈취죄를 예비하거나 음모하는 경우 처벌합니다. 다만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면한다는 것은 꼭 감면해야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재판관의 재량에 맡긴다는 것이죠. 선동과 선전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선동이 영향력이 더 강한 것입니다. 제9조는 반란 불보고죄인데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이나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하는 규정이죠.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군인에게 국가와 군에 대한 내부적 침해 행위에 대해서 고발 의무를 지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반란죄에 대한 유명한 판결이 하나 있죠.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군부 쿠데타 관련 재판입니다. 1997년에 대법원 선고입니다. 판결 요지를 항목마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군사 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처벌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입헌국가이다, 입헌민주주의 국가이다 하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재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 이념 및 기본 원리로 하는 헌법 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서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 지금같이 한결같이 이 헌법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다.
군사 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에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 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 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 반란과 내란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 5.18 민주운동화 특별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료된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에 대하여도 이 특별법이 적용되느냐? 대법원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특별법 2조는 공소시효 정지 조항입니다. 그 정지 조항 내용을 보면은 일정한 기간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에 대하여 해당 범죄의 종료일로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헌정질서 위반 행위는 그 적용이 대상이 된다 하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현재도 이 특별법 2조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셋째, 군형법상 반란죄의 의미, 군의 지휘권 장악을 위하여 적법한 체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가 반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란죄의 의미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권이라면 군의 통수권과 지휘권도 포함된다. 육군 참모총장 개인에 대한 불법 체포행위라는 의미를 넘어서 대통령의 군 통수권 및 육군 참모총장의 군 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반란 가담자들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는 반란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섯째,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범죄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 경우에는 조각이 되지 않는다.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입니다.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 행위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폭동적 시진압 행위가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5.18 내란 행위자들이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등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 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왜폭해 하였다면 그 시 진압 행위는 내란 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19번째, 내란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가 승인 또는 묵인하에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 이동이 반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 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군 지휘 계통에 대한 반란은 군의 지휘 계통에서 군의 일부가 이탈하여 지휘 통수권에 반항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5.18 내란 과정에서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하에 내란 행위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 이동은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 2교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